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한 남자가 이렇게 무심하게 자기 어머니의 부고를 이야기하며 이야기는 시작되어 슬퍼야 할 자리에서 슬퍼하지 않는 남자. 세상이 정해놓은 감정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야기예요. 이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그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깨달아 버린 사람의 이야기죠. 오늘의 책은 알베르 카미의 대표작 이방인입니다. 주인공 메르소는 전보를 받고 양로원으로 향해요. 엄마의 장례식이었죠. 그런데 그는 슬픔보다 더위와 피곤함을 먼저 느꼈어요. 관 앞에서도 메르소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담배를 피우고 싶다, 커피가 마시고 싶다 생각했을 뿐이죠. 사람들은 그런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장내 행렬은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었어요. 메르소가 기억하는 건 슬픔이 아니라 이마를 타고 흐르던 땀과 눈을 찌르드던 햇빛이었죠. 장례식 다음 날 메르소는 바닷가에서 마리를 만나요. 둘은 함께 헤엄치고 영화를 보고 밤을 함께 보내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메르소는 그저 감각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덥다, 졸리다, 좋다. 딱 그만큼만 느끼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 무렵 이웃 레몽과 가까워져요. 평판이 좋지 않은 남자였지만 메르소는 딱히 거절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그에게는 좋고 싫음의 기준이 남들과 달랐거든요. 레몽은 정부와 다투고 있었고 메르소에게 그녀를 골탕 먹일 편지를 대신 써달라 부탁해요. 메르소는 별 생각 없이 써줬죠. 그게 딱히 나쁘다고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마리가 결혼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메르소는 이렇게 답해요. 아무래도 상관없어. 네가 원한다면 결혼할 수도 있어. 사랑하냐는 물음에도 그는 그런 건 의미 없는 말이라고 답했죠. 여름의 어느 일요일, 메르소는 레몽, 그리고 이웃 마송 부부와 함께 바닷가가 별장으로 놀러가요. 그런데 그곳 해변에서 레몽과 원한이 있는 아랍인 무리와 마주쳐요. 몸싸움이 벌어지고 레몽이 칼에 다쳐요. 상처를 치료하고 돌아온 레몽은 다시 총을 들고 나가려 했지만 메르소가 그 총을 대신 맡아요. 메르소는 혼자 다시 해변을 걸어요. 정오의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열기에 짓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샘과 그늘에서 아까 그 아랍인 남자와 다시 마주쳐요. 남자가 칼을 꺼내 들었고 햇빛이 칼날에 반사돼 메르소의 눈을 찔렀어요. 메르소는 이렇게 회상해요. 온몸이 굳어지면서 손이 권총이에서 죄어들었다. 방아쇠가 당겨졌다. 이유는 그저 그 순간의 태양이 견딜 수 없이 뜨거웠기 때문이라고 했죠. 쓰러진 남자에게 메르소는 다시 네 발을 더 쏴요. 그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 같았다. 메르소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어떤 저항도 어떤 변명도 없이요. 마치 이 모든 게
원래 그렇게 되어야 했던 일처럼요. 감옥에 갇힌 메르소는 처음엔 답답해했지만 곧 적응해요. 담배도 여자도 없이 견디는 법을 배우죠. 시간은 의미를 잃고 그저 흘러갔어요. 예심 판사는 메르소에게 십자가를 들이밀며 신을 믿냐고 물었어요. 메르소는 담담히 아니라고 답했죠. 판사는 그런 그를 반그리스도라 부르며 경악했어요. 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법정은 살인 그 자체보다 메르소가 엄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집중해요. 양로원 원장과 문지기가 증언대에 서요.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웠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검사는 이걸 괴물 같은 냉혹함이라 불렀어요. 검사는 메르소를 이렇게 몰아붙여요.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죽인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죽인 자입니다. 살인의 이유는 점점 뒷전이 되고 있었죠. 메르소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법정에서 오가는 그 모든 말들이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결국 판결이 내려져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광장에서 목을 베일 것을 선고한다. 살인 자체보다 그가 울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죽음이었어요. 독방에 돌아온 메르소는 밤마다 단두대를 생각해요. 탈출을 꿈꾸고 사면을 상상하고 그러다 다시 절망하죠.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그에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부속 신부가 감방을 찾아와요. 신을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권했지만 메르소는 3번이나 거부해요. 그에게 신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결국 메르소는 신부의 멱살을 잡고 소리쳐요. 당신의 그 확신들은 여자의 머리카락 한 올만한 가치도 없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해 확신이 있어. 평생 억눌러온 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죠. 신부가 떠난 뒤 메르소는 처음으로 마음이 열려요. 그는 이렇게 되뇌어요. 세계의 다정한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걸 비로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깨달아요. 나는 행복했고 여전히 행복하다는 것을.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진 거죠. 메르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라요.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기를. 무관심 속에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긍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인이 남기는 가장 낯선 점은 메르소가 딱히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감정의 각본을 연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카미는 이 소설로 부조리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세상은 애초에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안고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메르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살인이 아니라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들 정해진 감정을 연기하며 사는 세상에서 그러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방인이 되고 마는 거죠. 이 소설 내내 태양은 집요하게 등장해요. 살인의 순간에도 재판정에서도. 어쩌면 메르소를 심판한 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자비한 태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카미는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메르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그리스도였다. 사회가 원하는 거짓 감정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슬퍼야 할 때 슬프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 있지 않나요? 세상의 무관심을 받아들이고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진 한 남자의 이야기. 답은 내리지 않은 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